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원수 집안끼리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복수 같은 이야기는 올타임 치트키 소재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언제나 감질만 나고 주인공에게 복수의 서사가 더해지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서로 원수졌던 집안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주된 계기는 양반가의 세력 다툼 같은 정치적 이유였죠. 특히 신분도 세습되는 조선시대의 특성상 극소수인 양반 가문끼리는 이래저래 엮일 일이 많았겠죠. 그래도 결혼은 파토 내면 그만이고 정 꼴 보기 싫으면 이사 가면 됐을 것 같은데, 만약 취직을 했는데 원수 집안의 인간이 직장 상사다? 이럴 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 사람들의 원수 대처법입니다. 가문 사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원한을 세혐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파끼리 쌈박질이 잦았던 조선 후기에는 몇 다리만 건너면 세혐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집안끼리의 일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이 대를 잇는 혐오를 공개적으로 티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세혐보라는 원수 가문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문의 데스노트. 이 세혐보의 목적은 걔네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 금지, 친목질도 금지, 옷깃조차 스치지 말라는 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읽기 쉬우라고 가장 익숙한 서책인 족보의 형식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죠. 지면을 나눠서 1단에는 세혐 당사자의 이름, 관직, 출사 경로, 처벌 내용 같은 개인정보와 상대에게 원한을 갖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2단부터는 후손들의 정보를 나열했는데 멀게는 5대손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죠. 주로 적게 아들 위주였지만 서계나 사위를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원수 집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다른 가문으로 입양을 갔다면 누구의 아들로 들어갔는지, 계명을 한 경우에는 계명 전 본명은 무엇인지까지 터럭 하나라도 엮일까봐 주도 면밀하게 기록했죠. 세혐보는 가문이 아닌 붕당 단위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권은 노론 입장에서 제작된 세혐보인데요. 신이 목사 때 노론 계열의 관료를 탄핵했던 소론, 남인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죠. 이렇게 붕당 단위로 세혐보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짓을 자주 하죠. 급기야 세혐 티내기는 중앙정치에까지 침범합니다. 신하들의 세혐에 대해서 본격 대응을 해야 했던 최초의 왕은 숙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숙종의 재위 시절 조태채라는 사람이 이조 참판으로 발령이 났는데, 알고 보니 상사인 이조 판서가 50년 전 조태채의 할아버지를 탄핵했던 김징의 아들 김구였습니다. 가문의 원수였죠. 근데 그게 50년 전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2조 참판씩이나 되려면 고시원 좀 살았을 것 같은데 그냥 납작 엎드리지 않고 사표 갈겼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차관이 됐는데 장관 집안이랑 사이 안 좋다고 사표 내버리는 겁니다. 지리는 팩이라고 할 수 있죠. 숙종이 사표를 반려하고 좀 참아보라면서 설득도 해봤지만 1도 안 먹혔고요. 결국 숙종은 세혐하는 놈들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진절머리를 치기도 했죠. 세혐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처럼 퍼지자 조정 관료들의 퇴사가 많아집니다. 원수를 같은 부서에서 만났을 때도 퇴사, 프로젝트가 겹쳐도 퇴사, 타 부서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퇴사를 했죠. 아니 무슨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존나 부럽다 진짜. 보통은 하위 관직자 혹은 피해 집안 측의 관료가 먼저 사직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어느 한쪽이 사직을 청하면 지지 않고 반대쪽도 사직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혐 카드는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발령 났을 때 유용한 퇴직 사유로 이용되거나, 인사 담당자의 경우 싫어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 담당자인데 만두가 내 비위를 건드렸다. 그러면 만두네 부서에 원수 집안의 관료를 발령 내려서 만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마추어 취급을 받고 사회생활 매장각이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원수 집안의 관료가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존버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돈에 환장해서 자존심까지 버린 놈. 그 잘난 직장 때문에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대단하시네요 정말. 같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사대부들에게 세혐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양반의 염치가 걸린 문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내린 벼슬을 거절하면 이것도 하극상이니까 그냥 철판 깔고 일하는 관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직이 당연히 달가울 리 없겠죠. 왕들은 세혐 사직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수를 썼는데요. 먼저 숙종은 삼국지에 나오는 충신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너넨 겨우 고잘난 자존심 때문에 어명을 거역하냐는 엄치나 비교 작전을 시전했고요. 영조는 누구랑 누가 세혐 관계에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서로 틀어졌는지 세혐의 정보를 쫙 파악해서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거나 설득했습니다. 가장 말아맛이었던 것은 흥선대원군. 협박이나 회유는 물론 원수 집안의 아들, 딸을 강제 혼인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죄다 실패했죠. 마지막으로 세혐 사직 풍조를 거의 유일하게 이해해준 왕이 있었으니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세혐하는 신하들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대신이 임명되어 관료들이 축하 인사를 갈 때 세혐 관계 인물은 제외해주는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또 세혐 문제로 함께 일하기 껄끄러워지는 경우에는 직접 중재까지 맡았는데요. 새로 임명되는 우의정이 기존의 영의정이나 좌의정과 원수 관계일 때는 기존 재직자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입사자가 도망가지 않게 편지 좀 써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죠. 여러분, 제 주위에도 저를 거의 부모님의 원수쯤으로 생각하는 팀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퇴사하지만 마 얘들아. 교양만두였습니다.